자, 교재 271쪽입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 해서 이제 총괄 시간입니다. 총괄이라는 뜻은 우리 주교사법은 이렇습니다. 1편부터 지금까지 4주 동안에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총괄하는 시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전체를 복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 예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쭉 해서 한 주를 공부하고 나면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쳐줍니다. 자, 그때 총괄 시간이니까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많은 내용을 한 곳에 모았으니까 많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단원이 272페이지 감독상 명령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자, 감독상 명령이랍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모든 업종에는 감독과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약국이나 병원을 감독해야 된다, 감독 안 해야 된다. 약국이나 감독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사가 약사 자격증도 없는데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죠? 병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병원은 누가 감독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합니다. 근데 전국의 병의원을 보건복지부가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관할 보건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나는 약국만 중개할 거야, 또는 병원만 중개하겠다, 이렇게 특수한 물건을 중개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은 뭐 폐기물 이런 것도 나오는 곳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병원도 없고 하니까 멋진 병원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해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 병원을 설립 못한다면 개공사가 사기치고 영업했다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사실 사기친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중개할 때는 여기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고 중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는 누가 감독할까요?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들어보셨나요? 식당을 하더라도 감독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니까 원산지 표시 이런 거 보셨죠? 그거 자랑으로 하는 거 다 감독에 따라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종에는 감독과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감독을 위반하면 명령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단원이 감독상 명령이라는 말은 개공사를 감독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감각을 살리시면서 첫 번째 감독상 명령 첫째 조문이 출발합니다. 국토장관 찾았습니까?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계속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까지 줄 거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개공사 앞에 1번 달고 또는 2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정보사업자에 2번 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그럴 수도 있고 그 밖에 필요한 뭐도 할 수 있다, 명령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감독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국토장관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누구? 등록관청은. 그런데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까지 줄을 것이었죠. 그래서 감독자가 몇 명? 4명이에요. 그럼 이 4명을 탁 보는 순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걸어놓고 감독자가 아닌 것 이런 거 대비 딱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독자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감독한대요? 번호 달았습니다. 1. 개공사를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하시오, 자료 제출하시오, 기타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두 번째 누구?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한다고 1번, 2번을 달았다고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3번 무등록업자도 사실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무등록업자를 감독하는데 여러분 이 무등록업자를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라 그랬다고. 그럼 무허가업자를 감독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느냐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솜씨를 또 보태보면 여기 네 번째 협회도 아까 감독할 수 있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지회를 누가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하는 걸 아까 살짝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협회도 감독 대상이에요. 자,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시험하고 이렇게 막 연결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데 감독 대상자를 딱 보니까 모두 몇 사람이다? 4사람이다. 그러면 또 쓸데없는 게 문제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딱 잡고 계셔야 돼. 첫째, 공인중개사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감독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왜 감독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공부하셨죠? 자격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감독할 일이 없죠.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또 들어올 수 있는 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고 있죠. 지금 감독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중개보조원은 사장님인 개공사가 감독을 하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감독 대상자를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까지 지금 체크하신 겁니다. 자, 내려가서 오른쪽 올라가면 감독 사유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1번 감독 사유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지금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대. 그때 감독 나갑니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의 확인하여 2번의 둘째 줄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합니다. 행정처분 동그라미. 자, 감독 사유가 뭡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고 하단의 감독상 내용 정표의 제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불응에 대한 제재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자, 상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개공사, 제재가 뭐지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개공사 동그라미 6월의 업무 정지 밑줄 긋고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해놓고 국토장관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했는데 이걸 여러분 막연히 그냥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의식을 하셔야 돼요. 감독할 수 있는 자가 모두 몇 사람? 4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개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감독하는 사유 방금 지나갔어요.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독을 나가니까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하겠어. 이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위반하면 얼마? 6월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는 퇴근합니다. 이러면 감독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를 지금 체크하셨잖아. 그죠? 아, 그래서 위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의식해 놓으셔야 된다고. 자, 다시. 협회가 그럴 일도 없지만 협회도 감독 대상이잖아. 그죠? 니나 감독 잘하시오 하고 앉았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아까 계속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 500 이렇게 딱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받았다 하면 500 그죠? 그러고 보니까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인데 거기 내용이 없죠. 무등록업자는 적발이 되더라도 제재가 없는 게 아니고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런 징역과 벌금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매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안 적었을 뿐이지 적발되면 제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어는 뭐 누가 위반하면 뭐 위반하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 감독 대상자들이 위반할 수 있다라고 의식을 해놓고 잡으셔야 된다고.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정지 이렇게 안 걸어놓으면 아무도 감독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도 4월 둘째 주에 감독 나오겠소 하고 연락 오면 청소해놓고 커피 끓여놓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땅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땅 보러 가야 되지. 감독 받아봐야 좋을 일이 없잖아 지금. 그죠? 베트남으로 6박 7일씩 땅 보러 갑니다. 베트남으로. 중국 우한은 가지 말고. 또 감독 나오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적발되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래 걸어놨다고.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고 있으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지도 감독이라는 한 단원을 딱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감독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나가보니까 개공사 등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대상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독을 가보니까 개공사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을 나가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1번 계속 위반하시오 그래야 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킨다. 답이 몇 번? 2번 그 행위를 뭐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죠. 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정지시키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원이 딱 넘어가면 하단 뭐로 나온다? 행정처분이 딱 갖다 붙잖아 지금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딱 보이시면 자동으로 뭐 정지나 취소를 하는 거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 하면 뭐 정지나 취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이런 것들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걸 1, 2, 3 공부한 사람도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렵다고. 다시 다른 거 구분은 천천히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딱 잡아요. 행정처분은 뭐라 그랬죠?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처분이랍니다. 오늘도 듣겠지만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이런 거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글자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구분은 나중에 하고 행정처분만이라도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감독을 해보니까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계속 위반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돼. 그를 뭐라 부른다?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274페이지 하단 행정처분의 종류라는 표가 들어왔죠. 그거 별표 딱 찍어놓고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 암기라는 말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이야 1, 2월 달이니까 아직 암기가 다 안 됐겠고 또 이 표대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한 8, 9월 달쯤 되면 시험 치기 한 달 전이잖아. 그죠? 이제 공부도 좀 제법 하셨고 8, 9월 달쯤 돼서 이 표를 봤는데 이 표가 눈에 안 들어온다. 즉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럼 원래 시험 치지 말고 내년에 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돼요. 원래 100% 나옵니다 하는 것도 지금 정리 안 해놓고 시험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이걸 암기하세요 이러면 그죠? 어떤 분은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표를 쳐다보면서 가스 장그거 왔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카톡 왔는가 이런 생각해가면서 30분 동안 쳐다봐도 절대로 암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암기라는 것은 표를 공부하시고 또 지금도 하지만 빈종에 갖다 놓고 안 보고 그대로 뺏겨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딱 하고는 빈종에 딱 갖다 놓고 안 보고 그대로 뺏겨 볼 때 이게 암기가 됐는지를 안다고요. 그럼 뺏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내가 뭐를 놓치고 있지? 다시 보고, 다시 적고, 이러면서 이제 한 칸씩 암기가 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정도로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표인데, 자,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표 밑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교부한 시도지사 찾았습니까? 교부, 동그라미, 시도지사에 줄 딱 꺼놓고, 등록관청 줄 딱 껐습니다. 처분하는 자부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국토장관 세 사람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자는 누군데? 하니까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해요.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 밑으로 등록관청은 개공사를 행정처분합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국토장관은 누구를? 거래정보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데, 오른쪽 행정처분의 내용,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자격을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의 동그라미. 소공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격 정지를 하는 거예요. 정지의 동그라미. 자, 개공사에 대해서는요, 등록 취소, 취소 동그라미, 바로 밑에 업무 정지의 동그라미. 결국 지금 동그라미 하고 있는 게 뭐다? 정지 아니면 취소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정지 아니면 취소가 행정처분이라니까 제일 밑에 거래정보사업자는 뭐? 지정을 취소합니다. 취소의 동그라미.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지정 정지라는 말이 없구나. 그것도 하나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가지? 5가지입니다. 5가지. 제일 위에서부터 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업무 정지,
그리고 지정 취소 5개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싹 묶어서 공통점은 뭐다? 정지나 취소 됐죠.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거기 중간에 등록 취소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네. 절대적 취소와 임의적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한 달 내도록 들었던 겁니다, 이거. 자, 그때 절대적 취소는 뭐냐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임의적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자격정지나 밑에 있는 업무정지는 전부 할 수 있다예요. 정지는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재량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표, 그리고 오른쪽이라면 행정처분의 절차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지금 그 표를 보시면서 표는 암기해야 되고 그 표를 우리는 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달리 공부하면서 자꾸 크로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봤던 표를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첫째 누구? 개공사가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뭐를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뭐라 그랬죠? 정지나 취소를 받는데 이 표를 보니까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등록관청이 개공사를 등록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업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취소와 정지를 행정처분이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누가?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교부한 시도지사다. 교부에 체크 딱 하셨죠. 자, 그러면 자격증을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주었기 때문에 저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와 정지가 행정처분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앞에서 공부했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국토장관만이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지정한 것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 취소를 행정처분이라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재밌는 것, 지정정지가 없다. 그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지정정지가 없으니까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개?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2개를 배우셨어요. 하나는 절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이 무슨 말이죠? 해당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부른다?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다. 그 취소에는 2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적 취소입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시키는 사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행정처분을 하러 갑니다. 하단에 처분권자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275페이지. 자, 거기 1번에 처분권자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에요. 교부한 시도지사.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이게 짝이라니까 그죠? 왜? 이 사람들이 공인사는 자격증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았으니까 위반하면 시도지사만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게 취소의 종류까지 좀 설명 다 했고 드디어 276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 달 내도록 들었던 것을 정리합니다. 276페이지 하단 자격 취소 사유 찾았나요? 박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시킵니다. 부정의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대. 그러면 적발되면 취소해야 되겠죠.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양도 대여 동그라미라 그러니까 양은 이쪽에 도는 저기 있으니까 양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이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을 저기 또 앞에 갖다 놓으셔야 돼. 양도 해놓고 딱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요. 한눈에. 다 그렇게 하셨겠죠. 이? 이쪽에 양 저쪽에 도 이래 동그라미 안 하셨겠죠. 이? 도 앞에다 양 딱 해놓고 양도를 한눈에 딱 보도록 해 놓으셔야 돼.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읽거나 마나 정지 받은 자가 뭐 하면 뻐적뻐적 일하면 취소됩니다. 뻐적뻐적은 없겠지만 4번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받으면 징역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의 동그라미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체크해드렸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양, 대, 부, 정, 징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라고요? 양, 대, 부, 정, 징인데 양이 뭘까요? 양도 하면 이거는 이제 천천히 가도 돼요. 시험 때까지 가니까. 대는 대여하면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면 정은 정만 나오면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괘씸죄죠.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징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양대 부정 네 가지에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취소된다. OX, X 벌금 5천만 원 받아도 끄떡도 안 해. 그죠? 징역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 징하게 이 말은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 리듬도 좀 타야 돼. 양대 부정 징 이러지 말고 양대로 부정을 어떻게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됩니다. 징이 뭐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은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여러분 이제 다음 이제 2월 지금 예정이에요. 3월 두 순환째 2순환 끝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암기표를 내드릴 건데 제가 암기표를 앞뒤장으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도 이런 의식은 하겠죠. 기왕표를 만드는 거 가장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걸 앞부분에 넣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그 암기표 받으시면 알지만 1번, 2번이 이겁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그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양, 대, 부, 정, 징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격증이 날아가면 이 자격이 취소된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격증이 두꺼워서 그거 화장실도 못 써요. 그래서 자격증은 뭐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돼. 278페이지로 갑니다. 자, 278페이지 상단 자격증의 반납 동그라미 1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반납해야 한다 돼 있죠? 옆에다가 위반시. 그럼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수업에만 충실해도 끝나도록 공부하겠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격증을 왜 반납해야 될까요? 취소가 되면 언제 취소되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내로 반납한다? 7일 내로 반납해야 돼. 그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여러분 자격증 따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따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돼 버려요. 취소되면 집에 가서 펑펑 울어야 되는데 반납하고 울어야 되지. 그냥 집 와서 계속 펑펑 울면 돈 100만 원 준비해놔야 돼. 그죠? 반납시켜놓고 펑펑 울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279페이지 이제 하단 중간에 3번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 찾았습니까? 소공사부터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자, 이 말입니다. 자격을 정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제목에 보니까 소공사만이 자격을 정지받습니다. 개공사나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안 받습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소공사만이 자격을 정지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될까요? 제일 하단 박스 봅니다. 33조 1항 해서 거기 1번 거기 박스에 보면 1번 33조 1항 규정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금지에 일단 동그라미 금지 행위 넘어갔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소속이랍니다. 동그라미 2. 세 번째 정지되는 사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우리 우리말로 하면 다운계약서 이런 거예요. 거짓 기재하다가 걸리면 자격정지.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자 확인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마지막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인장 등록 인 동그라미 자 같이 해놓고 앞으로 노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지금 거기 동그라미 해드린 순서는 교재에 편제된 순서는 이 책의 저자가 암기하려고 그렇게 순서를 만드는 거고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 이, 인, 설, 개, 금에 지금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확인학습 이가 뭘까요? 방금 체크했던 건 보입니까? 이중소속의 이 동그라미 하라 그랬습니다. 이중소속 인이 뭐였죠? 인장등록 위반 인장등록 설 동그라미 하셨죠?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설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개는 계약서를 이중 거짓 기재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금은 뭐다? 금지 행위를 하면 그 금지 행위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순서는 관계없고 자격 정지는 소공사만이 해당되는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요. 이인을 설설 개개금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렇게 익힙니다. 소공사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구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가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때 소공사가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인데 그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 어쨌든 남자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공사가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나오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죠?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공사가 어떻게 되면 자격 정지된다고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제 제목이 되는 사람은 10월달까지 가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가 이중소속, 인장 등록 위반, 설,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거나, 금은 금지 행위를 하면, 이건 안 바쁩니다. 천천히 갑니다. 이제 다음 4월 말에는 이제 이런 암기표도 내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주면 안 좋을까요? 지금 줘봤자 이인설설 계획 저보다 구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자꾸 내용을 듣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료를 탁 주면 이제 그다음부터 2번 봅시다, 5번 봅시다 이러면서 시험 때까지 이제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갈 거예요. 일단은 잊어버리더라도 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다? 양대 부정징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제일 중요한 게 소공사부터 붙어야 돼. 소공사만 자격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까지 익혀 놓으신 겁니다. 자격 정지도 보셨다면 이제 넘어가서 283페이지 가장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283페이지 상단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찾았습니까? 여기 하고 있죠.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이 있는데 절대적부터 봅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할 때 계속 다 체크해 왔던 것들이에요. 283페이지 상단. 자, 등록 취소에 되는 첫째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 첫 번째 1번 박서.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사망의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사가 무하면 해산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단원에서 사망하면 자동으로 해산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입니다. 자, 사망의 동그라미 하셨는데 사망하면 더 이상 중개업을 못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다. 지금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하지만 의식을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렇고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사망하는 수가 있을까요?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죠? 그걸 왜 사망했죠?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팠어 이래요. 아파서 여러분 안 죽습니다. 지금 아파도 서서 수업하고 있고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공부 안 하시던 분들 공부하면 온 전신이 지금 다 아플 건데 지금, 그죠? 공부 안 하시면 온 전신이 다 아파요.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플걸요. 그래도 안 죽잖아 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숨만 쉬면 사망해요. 자, 일단 사망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망, 동그라미. 두 번째, 개공사가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의 동그라미. 이거 앞에서 다 공부하셨죠?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입 벌리고 웃는 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피성년, 우견인, 한정치산자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입니다. 취소됩니다. 결격 동그라미. 밑에 내려와서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여러분 거짓을 다른 말로는 허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등록했다. 그 적발되면 바로 취소시켜야 안 되겠나, 그죠? 허위 동그라미 해놓고 적었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무하는 자,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 적발되면 취소입니다. 양도 정도의 동그라미. 양도가 뭐죠?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양도는 니 써라 주는 게 양도. 대여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는 것 대여. 그러니까 돈 주고 안 주고에 관계없이 양도 대여는 다 취소되는 거예요. 양도에 일단 동그라미. 자, 다섯 번째 이중으로 사무소를 등록했답니다. 이중으로 사무소 할 때 사의 동그라미. 여러분 강남에 등록한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합니다. 이걸 이중 등록 사무소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좀 크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해.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 등록 사무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의 사 동그라미. 6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죠?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사원으로 임원으로 가서 일한다니까요. 끝에 적기를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다. 그런 뜻이에요. 이중 소속 적어놓고 2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2.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들어왔습니다. 정지에 정 동그라미 놓고 읽거나 마나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중개 업무를 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뒤에 뻐적뻐적 없어도 정지하면 자동으로 업무를 하면 취소 정지. 8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의 동그라미 합니다. 이 법에 의해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밑줄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업무 정지를 2번 받는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았다. 1년에 몇 번? 3번 받으면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2개 받고 다시 스트라이크 하나 더 받으면 아웃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1년에 업무 정지 3번이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적 취소 지금 했는 것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강조했고 사실은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인데 자 여러분 절대적 취소만 잘 알고 있으면 그죠? 만약에 시험에서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면 자기가 절대적 취소를 알고 있다면 씩 웃으면서 찾으면 되잖아. 그죠?
절대적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라고 나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중 상대적인 것을 찾으시오. 절대적 빼내버리면 남은 거 상대적이잖아. 그죠? 어쨌든 해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욕심내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자, 지금 했던 거 확인합니다. 결이 뭘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제 천천히 찾아가는 거예요. 결격 사유. 사가 뭐였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허 하니까 뭐가 보이죠? 허위 딱 갖다 붙어있죠. 허만 보면 허위.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거짓, 부정한 범으로 동락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리가 뭐였죠? 리가 없었죠. 아까 이중소속이라고 적으라 했고 이에다가 동그라미 했습니다. 요거 허리 만들려고 리 해놓은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소속하니까 자기 친한 대로 읽어요. 그래서 리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가 뭐였죠? 이중등록사무소. 서울에서 등록한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한다. 절대적으로 취소됩니다. 강남에서 등록한 자 서초에서 등록했다. 절대적 취소. 이중등록사무소.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뭐를 양도하면? 등록증. 자격증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 단계입니다. 자격증도 양도 대여하면 취소되지만 여기서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1이 뭐였죠?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 받으면 업무 정지. 즉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3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다. 그죠? 정이 뭐였죠?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8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개공사가 돼가지고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이 8가지 해당돼 버리면 바로 취소돼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중개사무소 빌려서 그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면서 직기 미품 돌려놓고 직원을 고용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여기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돼 버린다고.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우리 법에.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망하죠. 내가 임대료 구해놓고 직기 비품 돌려놓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해당돼서 바로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일 못한다니까요. 그럼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기억하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요?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인데 사양은 우황청심원 만들 때 더하는 약이에요. 사양, 우황 이런 거 믿거나 말거나. 좀 재질 있는 사람은 이래도 돼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이런 거 4개 넣어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자, 그러면 제목은 잡아내겠나요?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결이 뭘까요? 결격 사유. 이거는 이제 시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양은 양도나 대여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1은 1년 이내에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정지 받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리,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사가 하나 더 있죠. 이중등록사무소. 강남에서 등록한 자, 서초에서 등록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절대적을 딱 잡고만 있으면 상대적을 찾아라. 절대적.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사실은 업무 정지까지도 다 해결돼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업무 정지가 붙기 때문에 업무 정지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게 절대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한테 다 훈련을 시킬 건데 일단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 절대적 취소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오면 어떡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그 울며 불면은 자기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 거는. 자,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되겠다.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한 2주쯤 지나가지고 그죠? 복도에 커피 드실 때 요즘 공부 잘 돼 가십니까? 하고 묻고는 제가 뜬금없이 절대적 취소를 기억하시죠? 이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놀랐겠지만 그죠? 저를 쳐다보고는 허리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8개 중에 2주 만에 6개 다 날아가고 2개만 기억나. 허리만 기억.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만났었어요, 허리. 그래, 막 2개라도 기억하면 다행이다. 이제 2달마다 2개씩 해도 8개는 기억하겠지, 지금, 그죠? 2주 만에 복도에서 만나니까 허리만 딱 나오는가 봐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제목을 잡아야 가사 찾아간다 그랬잖아, 그죠? 절대적 취소,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입니다. 리가 뭐다? 이중 소속, 이래 다 따라와야 돼요. 양은? 양도나 대여하면 1은 1년 이내에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정은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이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283페이지 하단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 찾았습니까? 이것도 앞부분에서 공부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묶어서 보니까 많게 보이지만 가볍게 줄 것입니다. 1번 등록 기준 미달 상취입니다. 이게 다음 번 수업할 때는 이것도 이제 암기표 이런 것도 하나 넣을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 2번 거래계약서에 줄 것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면 거짓 기재 상대적 취소 상취입니다. 3번 금지 행위를 하면 금지 행위 밑줄 긋고 넘어가서 교재 284페이지 중간에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여러분 정보 공개 엄하게 관리한다 그랬어요. 정보 공개 밑줄 긋고 5번 지난주에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정 설정해라 그랬고, 업무 보정 설정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상취입니다. 거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줄 거고, 6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줄 것입니다.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상취. 2개 이상 사무소를 두면 죽겠습니다. 2개 사무소. 원래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돼요? 딱 하나만 둬야 돼. 2개 이상 두면 상취. 8번 법인인 개공사가 줄 것입니다. 규정된 업무 외에 겸업을 하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아마 시슈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셨죠? 근데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 법인이 업무를 벗어나면 상취. 9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까지만 줄 거 놓고 상취입니다. 제일 밑에 10번, 11번이죠. 10번.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독특한 게 나왔잖아요. 공정거래법의 동그라미. 공정거래 법률을 위반해서 2년에 2번 제재가, 그 2년에 2번 걸리면 상취예요. 요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걸 수 있죠.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제재받으면 절대적 취소이다. OX, X, 상취를 지금 보고 있잖아. 그죠? 그건 독특하니까 하나 봐놓으셔야 돼요. 상대적 취소는 가볍게 보셨고. 자, 어쨌든 간에 절대적, 상대적으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등록증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간다 그랬잖아. 두꺼워서. 그래서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오른쪽. 등록증의 반납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납해야 돼요. 날짜는 아까 자격증하고 똑같죠. 그 위반 시 밑에 적어놓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넘어가서 교재 287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다. 근데 등록 취소는 두 가지, 절대적, 상대적 취소가 있고, 절대적은 무조건 기억해놔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제 업무 정지 사유가 돌았습니다. 자, 업무 정지도 양이 많습니다. 거기 1번 업무 정지 사유 하여 287페이지 찾았습니까? 등록 간성은 개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까지만 줄 딱 꺼놓고 업무 정지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것, 이 경우 찾았습니까? 또 줄 거야 돼요.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정지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14개가 준비가 됩니다. 자, 양이 많고 해당되는 수업에서 다 들었고 오늘도 들은 게 있는데, 자, 제가 묻습니다.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아도 몇 개월 내로? 그렇지,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아도 6개월 업무 정지인데, 만약에 법인이나 분사무소는 어떻게 매기느냐 하니까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게 돌았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있고 전국에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점을 뭐라 그랬다? 분사무소 그랬잖아. 그죠? 여기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 대전 지점이 업무 정지 받을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가 잘못을 해서 지금 업무 정지를 내리려면 원래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분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대전에 업무 정지 내릴 것을 서울 본점에 업무 정지를 스톱시켜버리면 전국의 지점이 다 문 닫아야 돼. 다시 말하면 국민은행 본점이 업무 정지되면 전국의 국민은행 지점들은 다 문 닫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분사무소별로 법인별로 둘 중에 아무데나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해놨다고. 지금 줄 긋는 거 되겠습니까? 이 경우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왜? 전국이 문 닫는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험에 물을 때는 이렇게 묻고 싶죠.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법인의 업무 정지를 내려야 한다. OX. X잖아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내릴 수 있다라고 좀 줄 것이었잖아요. 개념 잡았습니까?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때 업무 정지 받는 사유가 모두 몇 개? 14개가 쫙 들어옵니다. 14개 이제 나중에 암기도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다 배웠는데 오늘만 해도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 했는 거 확인해 봅시다. 10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오늘 첫 시간 이거였습니다.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데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 하시오 하면 뭐 6월에 업무 정지 받는다고 들으셨죠? 그게 10번에 있잖아 봐요. 감독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하면 즉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반하면 요거 6월에 정지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10번도 오늘 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11번입니다. 11번도 동그라미. 여러분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거 들었습니까? 그때 개공사 인장 등록 안 하거나 위반하면 뭐 업무 정지. 다 들었던 건데 일단 그 11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표 밑에 내려갑니다. 업무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제일 밑에 3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동기가 왜 위반했지? 동기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지? 그리고 횟수, 저 사람 몇 번이나 위반했지?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 정지 기간의 줄 것입니다.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업무 정지는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장 넘기니까 업무 정지의 기준이라는 표가 보이십니까? 거기 기준이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기준. 자,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자,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매려도 얼마라 그랬죠? 6월 이내의 업무 정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내려도 되죠. 6개월 이하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위반했는데 6개월 내려도 되죠. 6개월 이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위반했는데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놈은 6개월 정지, 어떤 놈은 하루 정지. 여러분 하루 정지는 정지도 아니죠. 하루만 지나보면 내일부터 일해도 되잖아요. 근데 6개월 업무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볼 수도 있어. 그게 그러면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지만 각각의 기준을 주고 동기와 결과 횟수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이런 법이 도입이 됐다고. 그죠? 형평성을 재량권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그러면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으니까 3개월에 2분의 1을 올리면 얼마? 4개월 반 되잖아요. 되겠나요? 까주면 1개월 반. 그래서 1개월 반에서 4개월 반 사이에 업무 정지를 내려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한 번 더.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6개월짜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6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얼마? 9개월이잖아요. 까주면 3개월이잖아. 근데 업무 정리는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지금 그 지문이 지금 읽었는 거예요. 각각의 기준을 주고 동기와 결과 횟수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업무 정지 사유만 하더라도 모두 14개나 쫙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럼 기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물으면 이제 이 장난이 아닌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기준을 보라고 표를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기준에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1번 6개월짜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도 6개월짜리 보이시죠? 동그라미. 그 우리 저자가 6개월짜리 4개를 앞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3번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4번에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자, 그럼 6개월짜리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몇 개? 4개.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3개월이죠. 거기서 특히 그 밑에 13번의 가나다라마바 제일 밑에 보이시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하셔요. 제일 밑에 13번 밑에 가나다라마바는 보지 말라고요. X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딱 보니까 느낌이 왔죠? 기준이 6개월짜리 모두 몇 개? 4개. 나머지는 3개월짜리. 그거는 찾아내겠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자,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을 하니까 기준 자체를 아는 건 만만하지 않는데 지금 딱 보니까 6개월짜리가 몇 개다? 4개예요. 그럼 시험에 낼 수 있는 방법은 3개월짜리 하나 넣고 다음 내용 중에서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요거 찾아내라 이 말이잖아, 지금. 다시 3개월짜리를 4개 넣겠죠. 6개월짜리 하나 넣고 업무 정지 중에서 기준이 다른 놈은 요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뭐는 6개월짜리고 뭐는 3개월짜리를 알아야 대비하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6개월짜리가 몇 개? 4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6개월짜리 4개만 알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그건 해결을 한다고. 되겠죠? 그러면 6개월짜리 4개를 지금이 2월이잖아요.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8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4개를 8개월 동안에 4개는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럼 우리말로 하면 2달에 1개씩. 그죠? 2달에 1개도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학생 아주 나쁜 학생입니다. 밤마다 저를 하여금 술푸게 만듭니다. 술푸게 안주도 없이 술푸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4개를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그럼 2달에 1개씩. 그죠?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암기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강하게 요거 4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전달했고 이제 중간중간에 복도에서 만나도 제가 물을 거예요. 6개월짜리 지금 이제 2달 지났으니까 1개는 아시죠?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도 암기표도 넣어 놓을 거예요. 암기표도 넣을 때 넣을 값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은 고민을 해놔야 돼. 아, 6개월짜리 4개는 암기해야 된다.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학생, 어떤 학생? 아주 나쁜 학생. 두 번째, 저로 하여금 밤마다 술푸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하여튼 안주도 없이 술푸게 만들어야 하여튼 4가지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4개만 기억하자. 그리고 오른쪽 289페이지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다시 강조합니다. 3번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업무 정지는 이렇게 해라.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동그라미 또는 분사무소 동그라미 또는 둘 중에 하나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중요한 건 4번 시효제도입니다. 별표 탁 찍고 1번 줄 쫙 긋습니다.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소멸시효.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따라 그리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그려도 됩니다. 업무 정지에서 제일 중요한 소멸시효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A라는 개공사입니다. 중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떤 행위를 위반했어요. 자, 그냥 위반했어요.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인장 등록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공부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제재가 뭐?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아까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행위를 위반했지만 이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가 위반을 했지만.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5년 만에 개공사 감독을 나가가지고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되죠? 손가락 펴놨잖아요.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5년치를 가져와 보시오.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위반한 걸 발견했다고. 그럼 이걸 발견하면 이거는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잖아요. 인장등록 위반하면. 근데 발견한 지가 얼마?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행정처분 배우는 것 중에서 업무 정지만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
개공사 A 입장에서 업무 정지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잖아요. 내가 위반을 했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위반을 했는데 위반한 것이 이중소속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중소속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중소속 위반하면 절대적 취소죠. 그러니까 이중소속 위반했으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인데 이날 이중소속을 했더라도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적발된 보장 없이 얼마가 지났다? 5년이 지났어. 이제 5년에 감독 나와가지고 적발됐어요. 적발되면 이 사람은 취소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 취소에는 뭐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억하시라고. 업무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걸 뭐라 부른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취소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3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위반했더라도 적발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개념 잡았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별표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격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여기 소멸시효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업무정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재 290페이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정처분이죠. 여러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래정보망에서 살짝 공부했습니다. 교재 164페이지로 한거 봅니다.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때 위반 시 제재,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5가지 보이십니까? 지금 그때 했던 걸 공부했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 한 달치를 다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정 취소 사유를 공부했지만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290페이지 그 앞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합니다. 교재 290페이지 취소되는 사유 박스의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거짓 앞에 뭐 적어야 될까요? 허위.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잖아요. 2번 운영규정 성인 위반, 운영규정, 운영의 동그라미. 3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위반입니다. 정보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정.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죠. 이번에는 해산의 해 동그라미.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껐습니다. 지정받은 날 줄 꺼놓고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1년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164페이지도 보셨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이 위반을 하면 지정을 취소시키는데 지정 취소 사유가 뭐다? 허, 운, 정, 해, 일. 들어는 받는 것 같습니까? 허, 운, 정, 해, 일 5가지. 그때 뭐라고 공부했는가 하면 탤런트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허가 뭐지요? 허만 나오면 허위, 거짓 이래 나오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일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지금 1년의 동그라미 하셨죠?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 허윤정이가 뭐 해가지고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수업할 때도 그래 전달했어요.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했는데 또 이 추운 날 집에 가면서 유산인가 출산인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글자 다 달라진다고. 그까지도 이야기 해놨다고요. 허, 운, 정, 해, 일은 지정 취소 사유 대응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들었던 큰 단어를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개공사 등이 위반을 하면 해당되는 단원에서 들었지만 이걸 전부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 한 달치를 복습하는 시간.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를 공부했구나. 한 달치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중개사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 과목도 세 과목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게 뭐다? 중개사법. 그 다음에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원래 크게 바뀌었는데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3편이 중개 실무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까 3편으로 구성되니까 3과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편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벌칙 하나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거 하나 하고 이제 1편이 끝나는데 오늘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면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를 보시면서 안 보고 대답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군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권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합니까? 1. 개공사를 2. 거래정보사업자를 3.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 4. 중개협회를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감독 안 받고 니나 감독 잘해라 하면 제재가 다 있겠죠. 각각의 제재 딱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독을 해서 가보니까 이 개공사가 위반을 하고 있네. 그러면 계속 위반하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행위를 뭐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돼요. 정지나 취소시키는 걸 한마디로 뭐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단원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정지나 취소 이렇게 딱 갖다 붙어야 돼. 삼겹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소주 딱 갖다 붙듯이 또 깻잎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지? 피자 하면 뭐가 붙어야 되죠? 콜라가 붙듯이 그죠? 피자에 또 사이다 막걸리 이러면 날 샌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행정처분 하면 뭐 정지나 취소. 자, 첫 번째 정지나 취소 받는 사람이 개공사예요.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 취소 사유 8개 제목이 뭐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돼 버려요. 절대적 취소. 결이 뭘까요? 결격 사유. 이건 이제 시험 때까지 가면 된다고요. 정이 뭘까요?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자, 상대적 취소 11개 있고 그 다음 업무 정지도 행정처분인데 업무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그럼 6개월 이하니까 어떤 놈은 6개월 내리고 어떤 놈은 하루 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만만찮은데 기준은 몇 개만 공부하면 된다. 6개월짜리 4개만 익히면 된다. 그죠? 6개월짜리 4개. 나머지들은 전부 얼마? 3개월짜리. 그래 따라오시면 된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는 6, 3, 6, 3, 6.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죠? 6개월짜리 4개는 시험 때까지 익히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위반을 했으니까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키는데 자격 취소는 노래 제목이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봐요. 필답고사 칠 때 반드시 나오는 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 시험에 100% 물어요. 왜 물을까요? 위반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한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취소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한다? 소공사만 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 안 받아요. 그러면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되지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 거예요. 그때 이인이 남자다 여자다? 그건 몰라도 돼. 알아서 생각해요. 뭐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 기게 하든지 여자 같으면요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받아요. 자, 그렇게 제목을 잡은 자가 이가 뭐다? 이중소속, 인장등록 위반. 그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사는 아직 천천히 가도 돼요. 컨트롤 잡으셔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국토장관이 지정을 취소시킵니다.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몇 개? 5개예요. 허윤정이가 뭐 해가지고 해산에서 1년 동안 지정이 취소되는 거예요. 해산했다 그랬지 유산인지 출산인지 헷갈리지 마라. 그까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 다르고 출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허운정 해일인데 허가 뭐? 그렇지. 허만 나오면 자동으로 허위 다른 건 들어올 거 없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따라와요. 운영규정 위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안 배우신 분도 계세요. 부동산 거래만 할 때 안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러 책까지 돌아가면서 다시 보여드렸다고. 이 큰 틀이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의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2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2페이지가 뭐다? 벌칙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벌칙도 한 달 동안 들었던 거의 총괄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는 분들은 복습이고 안 들은 분들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이 벌칙도 한 달 동안 들은 것에 대해서 한 문제거리 딱 들어옵니다. 이것도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벌칙부터 체크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한 번 더 보는 눈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